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신혜입니다. 제가 어제 마트를 갔는데요. 네. 일단 정말 사람들이 없어서 한산했고요. 마스크 진열대에 갔더니 어린이용 마스크만 있더라고요. 이렇듯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바꾸고 있다는 게 체감돼요. 그러게요. 일상도 바꾸고 주식시장은 한 박자 더 빠르게 많이 바꾸었었던 것 같습니다. 충격을 그대로 많이 가져갔고 그나마 어제부터 약간 다른 사인들이나 신호들이 나오면서 반등하고 있고 오늘은 생각보다 상승 탄력이 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니면 도식으로 오를 때 팍 오르고 떨어질 때 팍 떨어지고 수급 주체들의 방향성도 좀 제각각으로 양극단을 좀 달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요즘에 그래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특성상 이 불안감을 먼저 반응하는 발빠른 그런 대응력도 있잖아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주 불안감이 최고치를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관측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전망을 많이 하는 것 맞아요. 같네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의 이런 하락 여파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확산되기보다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고 겨울보다는 봄이 얼른 왔으면 좋겠는데 때마침 오늘이 또 입춘이에요. 네. 저희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 수익률에 좀 봄 기운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바로 시작합니다. 양 지수가 상승 탄력을 키워가면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인기가 많을까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 앵커. 테슬라 신고가 행진에 2차 전지 대형주, 소재 부품단까지 모조리 전광판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가장 핫한 종목이죠. LG화학과 삼성 SDI부터 살펴볼 텐데요. 테슬라 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진짜 연 단위로 한번 얼마나 올랐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작년 말부터 80% 이상 올랐고요. 어제는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테슬라가 오르자 국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뻗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형주 LG화학과 삼성 SI도 나란히 오늘 연중 최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동안 제가 띵동 질문을 통해 김규태 대리께 둘 중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그렇게 끈질기게 여쭤봤는데 마지막 대답은 둘 다 담아라 였습니다. 와, 그 종목 모두 다 목표가를 터치를 했거든요. 바스켓 매매가 통했을까요? 이쯤 되면 2차 전지 아버지라고 호칭을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LG화학 8%, 삼성 SI 오늘 7.75%까지 오르는데요. 아버님께 AS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션 실적 잘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증가세를 기록했고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 4분기보다 더 많은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3년 최고 수준을 달성을 한 거죠. NH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 다수의 증권사에서도 호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웰콤 효과, 제네시스로 인해서 따뜻한 한 해가 될 것이고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23%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이노션, 눈높이 올리는 게 현명한 대응이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카카오인데요. 내일이면 카카오가 바로 투자증권을 최종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카카오뱅크 성공 신화에 이어서 카카오증권까지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증권 업계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천만 대군을 업고 있고 그중에 2030만 잘 공략해도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증권업계 특성상 큰 돈은 못 벌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미완의 호재성
일정 재료이긴 한 것 같지만 카카오증권 최종 승인 여부가 내일 나오고요. 이 밖에도 IPO라든지 자회사 지분 가치 상승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은 어떨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2차 전지의 아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별명 마음에 드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듣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직 총각이신데.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젊으신데 벌써 아버지가 됐고. 예, 지능적 안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튼 예, 별명을 들어봤는데 2차 전지 어쨌거나 그 전략이 유효했으니까 삼성 SDI와 LG화학에 대해서 매수 그리고 오늘은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 잘 나가다 보니까 좀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기존의 LG화학이랑 삼성 SDI 둘 다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대신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테슬라가 어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좀 같이 좀 더 빠르게 2020년 실적이 더 눈앞에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제 테슬라가 왜 올랐냐를 보게 되면 어제만 오른 게 아니죠. 지금 최근에 계속 올랐는데 예. 최근에 이제 2분기 연속 흑자를 전환하면서 이제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이제 빚을 보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많이 생기고 어제는 이제 모 증권사에서 지금 주가가 780달러인데 808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승을 제시를 했었어요. 이제 그 영향이 이제 끼치면서 이제 같이 올라갔고 그리고 오늘 좀 LG화학이랑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되는 이유는 저희가 계속 지겹도록 얘기했던 ESS 네. 관련해서 실적에 반영이 될 거다. 이제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될 건데 둘 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되면 네.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4분기 매출이 이제 2조 8천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201억 나왔고 결국에는 모두 다 예상했듯이 시장 컨센 대비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매출액 7조 4,612억 그리고 영업이익 275억 적자가 나왔는데 뭐 이 부분도 당연히 예상을 했었고 약간 예상을 못했던 거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ESS 관련 일회성 비용을 좀 많이 반영을 했지만 결국에는 테슬라 쪽에서 이제 LG화학과 이제 또 다른 쪽에 이제 계약이 이제 체결되는 뉴스가 같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안 좋았던 거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됐던 것들이 오늘 다 같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LG화학이랑 삼성 SDI 목표 주가를 다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둘 다 오늘 다 목표 주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8%씩 급등해 버리니까요. 네, 지금 뭐 시가총액이 뭐 아무리 높아도 결국에는 재료만 있으면 좀 네. 많이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목표 주가를 달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종목 그러면 가격 전략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는 그러면 상한을 어떻게 두고 갈까요? 그래도 계속 갈 걸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좀 급등을 했고 추후에 테슬라 쪽이랑 이제 유럽 쪽 전기 시장 쪽 규모를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저의 세밀하게 좀 주가를 반영하는 거는 추후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역시 매수 의견으로 LG화학은 그래도 40만 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손절가는 33만 원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이제 목표 주가 33만 원, 손절가 27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미세 조정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LG화학이 목표 주가 40만 원에 손절가 33만 원, 삼성 SDI가 목표 주가 33만 원에 손절가 27만 원 얘기를 해줬고요. 여기서 띵동이 울렸습니다. 관련해서 워낙 띵동 질문이 많이 나와서 더할 질문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오늘은 어떤 질문이에요? 네, 아버님. 2차 전지 소재단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SKC도 좋아 보이고 첨보도 좋아 보이고 에코프로도 좋아 보이는데요. 소재단에서 뭐 눈여겨볼 만한 종목 없는지요? 지금 이 정도면 근데 놀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굳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2차 전지 쪽에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강한 종목, 무거운 종목들도 이렇게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밑에 이제 소재주까지 내려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살 거면 LG화학이나 삼성 SDI를 사는 게 맞는데 지금 조금 다른 건 그래도 테슬라 쪽으로 생각을 더 강하게 하신다면 LG화학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굳이 또 다른 종목을 얘기하면 저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ITM 반도체를 오히려 다시 좀 눈여겨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ITM 반도체도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어서 주변에서 너무 지금 사기에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ITM 반도체가 이제 웨어러블 쪽 2차 보호 회로를 하지만 지금 2년 이내에 이제 중대형 전지 쪽으로 하면서 결국 자동차 쪽 보호 회로 쪽도 시장을 같이 점유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M 반도체도 계속 같이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방송 같이 하는 전문가들에서 ITM 반도체 얘기를 좀 종종 듣게 되는 것 같고 또 김규태 대리가 또 얘기를 해서 제가 더 신경 쓰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그 이후에도 뭐 상승세가 굉장했잖아요. 그러면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 어디까지 좀 염두를 해두고 계신 거예요? 지금 ITM 반도체가 제가 아마 초창기 얘기했을 때가 아마 5만 원대 정도에서 저는 그때 이제 매수를 했었었는데 지금 거의 뭐 7만 원 가까이 다 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63,900원 네. 선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 10만 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네. 있으나 지금 전기차 쪽이랑 이제 애플 쪽 관련해서 이번 또 중국 이슈가 살짝 있었어서 이제 정확하게 10만 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오늘 또 막상 중국 장이 열리고 나서 애플 관련들 주식들은 중국에 상장된 주식들은 또 막상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 쪽 관련해서 뭐 크게 모멘텀이 해소만 없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맨날 얘기하는 NC보다 NC소프트 다음으로 이제 ITM 반도체가 오히려 좀 강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말씀하셨을 때도 목표주가 굉장히 크게 잡아서 저희가 뭐 계속 지켜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뭐 지켜보는 만큼 빨간 선이 계속 쳐지고 있습니다. 10만 원 다시 한번 상단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한번 기대감 갖고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노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도 내놨고 다만 약간 증권사별로 괴리는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장에서도 잘 나가고 이 포인트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아무래도 대부분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얘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파생이 되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럴 때일수록 결국에는 실적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만 계속 최근에 특징주로 좀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에 이노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뭐 매출액이 1,500억, 영업이익이 397억 나왔는데 이 숫자가 또 의미가 정확하게 있냐 아니냐로 원래 당연히 따져봐야 하는데 또 의미가 있다라는 해석이 되게 많습니다. 기존에 뭐 M&A 했었던 이제 웰컴 같은 경우에도 12월만 반영했는데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를 반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아무래도 주요 광고사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그랜저, 뭐 페이스리프트도 하고 K5 쪽 관련해서도 뭐 매체 대행 광고 효과가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도 보면 저쪽에 현대차 카페가 하나 있어요. 이제 네. 뭐 커피빈이랑 같이 해서 들어가면 현대차 차량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 거기 이제 GV80이 나온 날 제가 한번 둘러보러 갔었는데 보셨어요? 거의 뭐 한 20명 정도가 GV80에 둘러싸가지고 뭐 앞에 디자인도 보고 차에 대한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은 GV80에 대한 뭐 관심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또 GV80 쪽 광고도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SUV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또 제네시스 라인에서 또 GV70이 또 나온다고 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추후에 계속 광고를 할 수 있는 모델들이 또 인기 있는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노션 매출은 20년 또 충분히 계속 잘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될 만한 포인트들을 짚어줬는데요. 그러면 이노션 살펴봤으니까 투자 의견은 어떻게 그러면 갖고 계세요? 당연히 매수 의견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2월 4일 날 공시가 떴었어요. 이제 현금 배당 한 주당 이제 1,500원 정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또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은데 다만 오늘 장 시작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기존 생각보다는 목표 주가를 조금 많이 낮췄는데요. 저는 목표 주가 8만 원에 손절가 6만 6천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노션에 대해서 목표 주가 8만 원, 손절가 6만 6천 원 얘기를 해줬어요. 좀 낮게 잡은 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이노션도 계속해서 중하반기까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는 참 뉴스가 이래저래 많이 나오고 있는 그리고 기대감도 많은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포인트 얘기하는 것도 꽤 좀 많게 얘기하자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나온 뉴스들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지금 앞에서 언급드렸던 이제 뭐 내일 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아무래도 계속 지금 저희가 언급드리고 있는 실적인데 네. 카카오도 결국에는 지금 4분기 실적이 거의 서프라이즈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면서 아무래도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바로투자증권 관련해서는 결국 1심, 2심,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카카오가 뭐 크게 뭐 바로 증권을 뭐 인수하는 거 있어서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걸로 이제 방향성이 최근에 이제 잡혔는데 제가 아마 작년에도 카카오 언급을 드렸을 땐 이 부분보다는 결국에는 실적을 영향을 줄 수 있는 밑에 이제 자회사들과 자회사의 역량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드렸는데 지금 실적이 왜 상향 우세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냐면 톡비즈 쪽 이제 클로즈 베타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클로즈 베타 때 거의 뭐 1매출이 뭐 2에서 3억 정도 예상을 8월 달에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최근 12월 때 이제 클로즈 베타가 끝나고 나서 12월 달에 예상 매출을 봤는데 일평균 매출이 뭐 3억에서 4억 거의 뭐 2배 정도 늘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적으로만 단순 계산 1년으로 해도 이제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카카오 자회사가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에 얘기 드렸던 이제 뭐 M&A 이슈도 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누적 숫자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잠깐 언급을 드리면 카카오페이는 지금 18년에 연간 20조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19년 3분기에 측정된 것만 해도 35조입니다. 근데 지금 20년도 예상하고 있는 게 68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카카오가 기존에 여러 가지를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던 것들이 숫자가 본격적으로 찍히면서 주가에 점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마지막 그 문장, 그러니까 드디어 실적이 찍히기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상승폭 자체도 좀 탄력을 계속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카카오에 대한 설명을 이제 거의 마무리 지었는데 띵동이 울렸어요. 어떤 질문이에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도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일단 내일 바로 있을 따끈따끈한 이슈 바로 투자증권 인수를 앞두고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저는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단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몸살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내지는 매수 아니더라도 관망 정도가 낫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뉴스가 이제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한 구조적인 부분까지 오픈이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2020년은 지금 바로 투자증권 인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카카오 페이지가 상반기에 지금 IPO 일정이 있고 뱅크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IPO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해당 경우는 계속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씩 변동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앞에서 얘기도 톡비즈 쪽 관련만 해도 지금 실적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의견을 저를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해당 뉴스는 꼼꼼히 챙겨보시면서 뭐 크게 뭐 카카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있을 것 같으면 좀 주식을 이제 매도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저도 매수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신 앵커가 좀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해서 질문을 드린 게 풍문으로 안신 앵커가 카카오의 경쟁사 주가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질문이 나온 것 같고. 그러면 카카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해줬으니까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언급 드렸던 가격보다 오히려 좀 더 높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목표 주가는 20만 원에 손절가 14만 5천 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언급 주셨던 것처럼 지금 아무래도 네이버랑 계속 같이 비교가 될 거예요. 네이버를 사야 되나 카카오를 사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선펀치는 카카오에서 실적으로 보여준 것 같고 네이버 쪽에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일본 쪽 합병 이슈 이후에 결국에 라인이 실적이 안 나올 거는 누구나 다 예상을 했고 해당 부분을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하냐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 또 네이버가 좀 많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목표 주가 20만 원, 손절가 14만 5천 원 넉넉하게 잡아줬으니까요. 또 가격 전략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 그리고 안신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